네, 그럼 첫 순서 오늘도 마켓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 반갑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네, 마켓세븐 저희가 예고를 통해서 살짝 오늘의 이슈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준비했는지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동차 업종 얘기입니다. 기회를 올 때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건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이 상당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악의 국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차장님? 자,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자동차 업황 자체만 보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베이스가 리비안 상장이거든요. 이제 리비안이 전기차 연간 생산 능력이 40만 대 되는 이 회사가 뭐 제2의 테슬라다. 뭐 미국은 이런 걸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상장 예상대 시총이 이제 900조가 넘는 하나로 90조가 넘는 규모를 지금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25일 상장 예정인데 연간 40만 대 생산 능력 회사가 100조 가까이 되면 현대기아차가 10배가 넘잖아요. 생산 능력이 500만 대가 넘는데 이건 좀 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주식이 상장돼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게 될 때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는 지금 싸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환율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맏형으로서 몸으로 좀 다 맞아주고 있거든요. 제 느낌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고 있는 동안 다른 데서 좀 바짝 이익을 남겨야 되고 다른 데서 좀 주머니를 챙겨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한 번의 급락 이후에 그 다음 가장 강한 섹터가 이제 당분간에 주도주가 될 텐데 거기서 자동차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줬다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뭐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이른감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좀 억울하게 많이 매를 맞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면요. 네. 작년에는 모든 섹터가 다 올랐고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은 날이 이제 과열이었지만 다음번에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고 주도주로서 등극이 될 땐 시장에 비극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가는 독주장이 올 수도 있음을 아직은 뭐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부진하고 있고 매를 몸으로 맞을 동안 다른 섹터에서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야 될 텐데 그것이 자동차 섹터라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도 몸으로 수급까지도 그런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내 자동차 주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매력도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쪽 섹터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가 반드시 그렇죠. 네.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반등의 서막이 시작이 된 거냐 이거인 것 같아요. 차장님께서는 이틀간의 이 자동차 업종의 반등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추세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아이고 며칠 올라왔나 보다. 아이고 뭐 저기서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네.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급락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sek터가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신 다음에 아직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체력은 되어 있다.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상승 내지는 좀 이 가격대를 지켜내는 주가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럴수록 신뢰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해석은 포스트 코로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레이시아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생산 중단이 됐었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이제부터 재개된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제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동안의 주가를 눌렸었던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눌렸던 흐름에서 시장의 환경은 확실하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
주가도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 지금 굳이 나쁜 쪽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도대체 이 이슈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언제쯤 완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적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차를 제대로 만들 수는 없는 구조였었던 것 같아요. 3분기에는.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3분기 실적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나요? 부품주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현대기아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사 컨센서스가 영업이익만 말씀드릴게요. 1.77조 원, 1조 7,700억 정도 됐었고 이제 기아차가 1.3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한 달 좀 전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좀 증권사가 좀 앞다퉈 내려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생산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조금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올해 상반기 되게 좋았고 작년에도 의외로 좋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더는 바랄 수 없는 기저 효과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그 전년 대비 타이스 대비 얼마나 좋았지만 뭐 좋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조금 이런 효과들은 좀 다 써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그동안 가장 좋았었던 것이 제네시스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제네시스가 탑으로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1분기 이후부터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한 것이 이번 분기라고 해요. 그 이유는 제네시스가 이제는 뭐 끝났다가 아니라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이 살살하신 분들은 다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제네시스는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과 시장이 자꾸 이제 이쪽 친환경차로 바뀌는데 친환경차 쪽에서의 성장성은 두드러지게 좋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생산만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측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저는 절대 과열된 구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3분기 실적은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계속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부터 조금 말씀드렸지만 3분기 지금 증권사에서 이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빠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가더라도 조금 확인을 하고 안 좋은 거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그 이후에 좀 주가가 달려가면 이것이 좀 쉬운 흐름인데 오히려 주가는 조금 먼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일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현대기아차가 10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제 조금 자기만의 칼날을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반등이 컸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오늘은 조금만 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저께 GM도 조금 조정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쉰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격만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수 기회로 저는 접근해 보려고 하는 시장의 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분기 실적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적 확인한 이후로는 하반기에 전기차 모멘텀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GMP 차종의 생산 정상화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이제 한 종목을 담으려면 현대차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기아를 또 선호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비중을 늘린다거나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니까 더 힘드네요. 그냥 저 하던 대로 할게요. 네. 매수입니다. 자동차는. 네. 다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예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 현대기아차 매수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리비안 대비해서 너무 싸요. 근데 저는 기아차를 조금 더 선호하세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그게 나와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대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기아차만 지금 특별하게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좋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솔직한 감정은 좀
조금이라도 조정을 주면 적극적으로 좀 담아가고 싶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친환경 수소차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이제 현대 넥소 미국 시장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139% 늘었고, 기아차에서 이제 기아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YOY 기준으로 80%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의 싸움은 이쪽 시장이잖아요. 코로나 시절 때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마켓쉐어 MS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순위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글로벌에서의 마켓쉐어는 커졌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은 친환경 차인데 이거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시장을 지금 선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40만 대밖에 생산 못하는 애가 100조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현대기아차 합쳐도 지금 80조 수준이거든요. 그럼 매수해야죠. 거기에 시장에서 이 지수가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가 방어 이상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는 좀 피킹 이쪽이었거든요. 네. 조금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가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주도.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 전통 산업 자동차와 함께 연결된 섹터들이 이번에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자기 밸류 이상을 좀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그런 시기에 서막의 시그널이 뜨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 네. 완성차 업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는 오고 있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품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부품사 실적은 편차가 좀 클 것으로 증권가에서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높은 네. 뭐 부품사들이 있을 거고 북미 쪽에 또 납품을 많이 하는 부품사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만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목표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던데 만도는. 만도 네. 실적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안 돼 버리면 네. 여기에 납품하는 부품사들은 죽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실적은 현대기아차가 보이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네. 실적 전망치들이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거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차는 아직 추세를 바꾸지 못했는데 만도는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캔들이 어저께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만도는 지금 시장의 중심이 리비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비안에 이제 그 전방 레이더랑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리비안 밸류에서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거기에 납품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리비안이 상장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을 이 공장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 번에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후에 ING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공장 증설하면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니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만도는 거기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업 컨센서스가 시장 컨센서스가 765억이었는데 지금 막 줄줄이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 실적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오면 전 매수라고 보는데 현대기아차도 좋게 보지만 이거는 주가 캔들 자체가 이제는 좀 돌파의 의지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전방 레이더 카메라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자율주행이에요. ADAS. 그렇죠. 네. 자율주행. ADAS도 현대모비스와 더불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기업으로 중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보이려고 한다면 LG전자도 좀 갔어야 되고 LG이노텍도 갔어야 되는데 참 LG이노텍 제가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 주가 체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그런데 그 기업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만 갖고 있는데 만도 현대모비스는 지금 자동차 전체적인 생산의 회복 정상화와 리비안을 통한 재밸류션의 키워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만도는 좀 그 자리에 중심을 갖고 가기에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로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성장성 날개를 포함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만도는 아주 지금 시장에 대장격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뭐 당연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를 본다면 4분기부터 실적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만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완성차와 뭐 부품사 저희가 대표되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을 해봤고 차장님 기준에서 탑픽으로 보는 과연 섹터 내 최선호주는 뭘지
또 궁금하네요. 지금 리비안 관련주들이 쫙 목록이 떴었어요. 네. 그런데 에코캡이라든가 대원화성 날아가고 있죠. 이런 부담돼서 못 사시는 분들 위해서 네. 요거가 관련됐는데 아직 조금 덜 오른 것 같다. 좀 아직 출발을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리비안의 공조 시스템 공급하고 있고요. 네. 공조 시스템 중요하죠, 전기차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거 배터리가 삼성 SDI 배터리잖아요. 그럼 뭐 SDI는 덩치가 크니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 이제 배터리 캔 소재가 TCC 스틸이라고 있고요. 이 소재를 갖고 상신 EDP가 배터리 캔 생산해 나고 있으니 상신 EDP, TCC 스틸은 함께 볼 수 있는 리비안 관련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박살난 종목 중에 명신산업이라고 있어요. 알죠. 그렇죠. 이거 네. 차체 경량화하는 핫스탬핑 기법인데 제가 이 종목 좀 사놓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녀석이 웬일이지? 근데 외국인 기관도 같이 사고 있어요. 아, 그렇지. 전기차니 차체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거기에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된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명신산업이 올라온 이유는 이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 관련돼서는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에서 고개를 들락말락하고 있고 이제 요것과 별개로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리비안 종목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별개로 이제 전통 자동차 섹터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팅크웨어라는 종목이에요. 팅크웨어가 올해 상반기에 쭉 좋았다가 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주고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하락을 했을 때도 팅크웨어는 자기의 자리를 좀 굳건히 지켜낸 종목인데 여기 이제 현대차의 1협력사로 빌트인 캠 시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탑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랑 이제 그 안에서의 이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팅크웨어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현대차의 빌트인 캠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안에 누가 선도 진입을 하느냐가 핵심인데 현대차 1협력사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가 그 박스권을 지켜내서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보여져서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종목 외에서 팅크웨어 자리를 잘 지켰네. 그래서 저는 팅크웨어 이 자리에서는 매우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와 연관지어서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몇 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또 공부하셔서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모닝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릴게요.